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 승부의 시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시장을 제대로 저희가 파헤쳐보고 승부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의 해답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기분 좋은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계속해서 시장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시장에 맞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바로 살펴보면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승현입니다. 네,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 증시도 압박을 받은 모습이었죠.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대거 폭락하면서 어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을지 저와 함께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 4.96% 상승한 6,792선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형 반도체주들이 폭락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1.94% 상승한 840선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1.1%대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강했죠.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3,345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3,015억 원, 또 개인이 2,000억 원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1,18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855억 원, 374억 원 담아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가운데 오늘장 주목해봐야 할 핵심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엄선하신 오늘의 탑3 주목할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 국채금리 발작에 반도체주 폭락 경고 등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일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급등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온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어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일제히 약세 보였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광주에 2,400억 원 투자 HVAC 신규 라인입니다. 이 광주를 글로벌 HVAC 생산 거점으로 삼아 2030년에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겠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비전인데요. 이번 투자는 광주 사업장 설립 이후 37년 만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지난해 인수한 플렉트 그룹의 기술을 더해 글로벌 HVAC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번 투자가 AI 인프라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이 액체 냉각 시장을 정조준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DX 부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공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겠다고 전격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단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로는 국내 증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매수 절차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 향후 3개월 동안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전략 소각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주주 환원 기준이 되는 잉여 현금 흐름 목표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주 친화 행보에 확실한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는 불안했던 반도체 시장의 하락세를 멈춰줄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체크해봐야 할 이슈들 3가지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토론으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승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시장 상황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승부의 시간, 저희 10시의 승부사 박건욱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저희가 또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된 모습이죠. 일단은 이제 캐스터님 통해서 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좀 없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의 좀 전환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SK 주주 환원 소식 이후에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이후에 좀 수급 자체가 많이 돌았어요. 네. 제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네. 좀 수급 자체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증시 또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반도체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좀 상단은 좀 제한된 모습, 상방이 좀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좀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40조 원 가량의 지금 자사주 매입 그리고 전량 소각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3.3% 사실 한 2,4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구히 없애는 겁니다. 당연히 남은 주식의 일주가가 가지는 기업 가치 지분율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현재 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좀 대량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하방 지지선이 어느 정도는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 소식도 조금 있습니다. 뭐 고정 배당이나 특별 배당에 대한 좀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배당 수익률의 증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 메모리죠. HBM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좀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주들에게는 확실한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좀 확실하게 올리는 오늘처럼요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한선을 좀 받쳐주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주주 환원 소식 때문에 이제 반도체 전체 온기가 좀 돌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기를 좀 기대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수급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투톱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흘러 들어오는지 꾸준하게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이라는 말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순매수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게 희소식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매도세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수급에 포지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톱 수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온다면 반도체 관련 섹터로 온기가 퍼질 확률이 좀 높다는 점. 포인트는 순환매까지 이어지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전 시간에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 현물과 선물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가 약하다면 사실 포지션 변화를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켜본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좀 움직임을 보면요. 주가를 밀어 올리고 차익 실현으로 주가를 단번에 빼버리는 좀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오늘 같은 장에선 뇌동 매매에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수급 확인 후에 차분하게 좀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좀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낙폭 과대주 공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반등을 하면서 바닥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밀어 올리지 않죠. 계단식으로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섹터 중에 낙폭 과대주 여전히 좀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항상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좀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항상 접근하면서 시장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좀 짚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FCF라고 해서 잉여 현금 흐름, 남아있는 현금을 어떻게 또 주주 환원식으로 돌려줄 것이냐가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이 잉여 현금 100%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국내 두 기업도 어떻게 주주 환원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되는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이제 9시 54분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 포지션 나오면서 이게 하이닉스 쪽에 관한 수급이 이제 개인이 올려주는 수급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에는 조금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는 그래도 외국인 계속 수급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과대주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전문가는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기회를 찾다가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또 대형주 위주로 올려버리면 포트폴리오 짜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전략은 여전히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의 낙폭과대주 쪽을 보자 이런 그런 주의이신 거죠. 그렇죠. 대형주도 담아내는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아직까지 기회는 반등의 기회는 좀 중소형주에 좀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대형주보다는 그 대형주 자체가 현재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만 해도 단기적으로 1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강심장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무서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 변동성에 개인이 대응하기란 사실 좀 힘들죠.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리스크가 덜한 중소형주를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일단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띄워드릴 텐데 전문가님이 이제 또 검색기 통해서 시장에서의 기회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검색기에 거론됐던 종목군들이 또 수익이 좋았던 종목군들도 있었고요. 그간 검색기도 굉장히 이제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HTS에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검색기를 받아가실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리고 저희가 후에 방송 공개 종목과 또 히든 종목, 정보방에서만 공개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도 받아가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목요일 시장인데요. 전문가님과 이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정보방 입장 방법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그럼 저희 이제 검색기 강의를 좀 해볼까요? 이번에 어떻게 또 어떤 종목군들 잡히는지 궁금해요.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검색기 또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당연하게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헷갈리시겠죠. 오늘은 어떤 섹터가 증시를 이끌어 가는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투자자들까지 흐름에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무료 제공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홀인원 검색기는요,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의 종목들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섹터 구분 없이 상승을 시작하거나 관심을 받고 있는 주도주들 중심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섹터 그리고 타점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내역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인원 검색기 어제 포착된 종목들 있겠죠.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KBI 메탈 자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종목으로 좀 가져왔던 종목이었는데 어제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장 초반엔 조금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하게 됐죠. KBI 메탈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심하지만 이렇게 모멘텀을 가져갈 때는 확실하게 가져가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전선 전력 부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 중에서도 필수 소재를 구리선을 좀 다루는 KBI 메탈 공급망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구리 가격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치를 찍었었죠. 지금은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KBI 메탈 자체가 구리값과 상당히 매출과 관련이 많은 종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좀 기본적인 원소재 같은 좀 다루는 기업 자체는 이런 모멘텀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전선주 봐야 된다. 그리고 전선주도 종목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대한전선이라거나 대원전선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요. KBI 메탈 9시 49분에 조금 장 후반 좀 지나고 나서 오전에 포착이 됐죠. 이후로 단기간에 12% 상승하는 모습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홀인원 검색기가 거래 대금이 충족되는 시점부터 12%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좀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고, 거래량 자체가 다시 좀 내려앉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다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I 메탈 전선주 꼭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대아TI죠. 대아TI인데 이 부분에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사실 남북 경협 테마가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단기간 좀 테마성이죠.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담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마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남북 연결 철도죠. 경원선 복원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대아TI 자체가 이런 쪽에 좀 모멘텀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가 주목을 받을 때마다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색기 포착 후에 1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 테마성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도 순식간에 좀 출회되는 모습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만약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는 사실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현재 시장에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 갑자기 올라오죠. 이 부분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홀인원 검색기 포착된 종목들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들 상당히 저점에서 포착을 잘 해주는 모습이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기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고요. 검색기가 어렵다, 사용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I 방까지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포착 종목들을 정리해주는 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시면서 홀인원 검색기와 다양한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홀인원 검색기 자체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요.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심하죠. 빠르게 변화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트렌드와 매매 방법까지도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의 타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현재 홀인원 검색기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홀인원 검색기 자체는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00분까지는 좀 몇 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에서 좀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정보나 종목들까지 함께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들어오셔서 함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색기 종목 리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이제 전문가님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어제 큰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수익률이 20% 가까이 육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전문가님이 시장을 굉장히 잘 잡아주시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잘 짚어주시는데 또 그 수익률이 나기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많은 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전문가님께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하단에 저희가 방법을 안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저희 방송 끝나고도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서 또 전문가님 짚어주시는 종목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충분히 또 기회가 있다고 해주셨고 짚어주셨던 종목분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전문가님은 거래량에 실리는 종목에 또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서 시장에 일단 주목받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게 많은 이제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검색기 포착 종목이 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은 느낌상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제 비교해봤을 때?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확실히 좀 많긴 하죠. 전일보다는 많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잡히고요. 좀 미 증시 모더나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 증시에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주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확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알테오젠 자체가 지금 10% 넘게 오르거든요. 제약주들 많이 잡혀서 혹시 눈여겨보신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 많이 눌려 있었죠. 상당히 맞아요. 좀 상당히. 힘든 네. 시간을 지내왔었는데 7월 말부터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알테오젠 자체가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좀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주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로요? 싶습니다. 사실 현재 상승하는 거는 좀 테마성이 사실 짙어요. 확실한 호재라기보다는 원래 이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소식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좀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됐을 뿐이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말아 올리는 거는 사실 근데 큰 이유가 검색기가 없습니다.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프리마켓에서 많이 네.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정규장에서도 상승을 하고 네. 있어요. 좀 주로 보시는 기업들 중에서 뭐 R&D 관련해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단 우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은 제약 바이오주는 옵니다. 차례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D&D 파마텍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화장품도 갑니까? 네. D&D 파마텍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도 좀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하방선이 그래도 좀 조금은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SK하이닉스가 계속 검색에 잡히거든요. 제가 잡힐 때마다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인데 왜 자꾸 잡히는 거지? 지난번에도 잡혔는데요. 네, 계속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차트 자체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뭐 300만 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았죠. 이거는 뭐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장 자체, 반도체 AI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금 뭐 많은 의심이 있었죠.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가라앉았고 이평선이 상당히 뭉쳐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SK하이닉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식이 있죠. 주주환원이라는 호재를 좀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정적인 하방 지지선을 좀 구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강하게 던져도 하방선 자체는 계속해서 좀 만들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좀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앞으로 행보에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현재 160만 원대 이미 회복했죠. 회복하고 지금도 1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보다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를 뛰어넘어서 7세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세대에는 내년부터 또 확실하게 사이클이 돌아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주 환원에서도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죠. 그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의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리는데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먼저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얘기를 하면은 또 이거 빠질 수 없겠죠. SK스퀘어도 빠질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어요. SK스퀘어도 200만 원이 넘었었는데 현재는 100만 원대죠. 지금 107만 5천 원대인데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SK하이닉스와는 다르게 SK스퀘어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SK하이닉스를 좀 별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SK스퀘어는 현재로서는 물론 반등에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긴 한데 SK하이닉스와 엮어서 보기보다는 SK스퀘어 자체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검색기에 잡히는 종목까지도 언급하면서 전략들 잡아주셨습니다. 검색기 여러분들이 또 얻어가시면서 전문가님과 앞으로 시장 대응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어요. 소통방 입장 방법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상황, 검색기 이야기까지 들어봤다면 이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어볼 시간이죠. 잠시 뒤에 저희가 그 내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우리 시장 10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저희가 기가비스 요게 이제 히든 종목이었죠. 물음표 4개, 그쵸? 근데 이게 또 9%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요즘에 매일 주시는 종목마다 매일매일 오르니까 스스로도 놀라우실 것 같아요. 그쵸? 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신감이 장난 아니시네. 기회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했다. 좀 틈새 시장을 노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리뷰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네, 들어볼게요. 수익률 리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기가비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1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이 부분에서도 많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리뷰를 해보자면은 기아비스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좀 다만 좀 아쉬운 게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부분에서 기가비스가 얻어갈 모멘텀은 충분했다. MLCC나 장비 쪽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몰려드는 현상이 좀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 어제 시장의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이어져 가다가 뚝 끊겨져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 좀 이겨내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줬다면요, 상승 더 할 모멘텀이 충분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기가비스 7%에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전일에 공시가 나왔었는데 일본의 반도체 기판 업체와 뭐 90억 정도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급도 중요한데 공급 체결 소식이 들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PC, BGA나 뭐 기판주들이 박스권 만들면서 현재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얻어갈 모멘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온다면 슈팅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BI 메탈이죠. KBI 메탈 5일선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현재는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밑에 장기 이평선들 보이시죠?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KBI 메탈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등을 할 때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KBI 메탈도 말씀드렸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구리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다. 하지만 현재 구리 가격은 어떻다? KBI 메탈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원자재, 원소재 같은 것들의 지금 공급 자체가 어느 정도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리 자체로 얻어가는 모멘텀은 KBI 메탈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에서 5,860원 선이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눌리는 부분에서 좀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나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홀인원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당연하게도 홀인원 검색기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모멘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죠. 빠르게 변하고 시장의 트렌드까지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매 방법 같은 것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얻어갈 모멘텀은
홀인원 검색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0명 거의 다 찼으니까요. 좀 빠르게 참여를 하셔서 제가 방송에서 드리지 못하는 말씀까지도 함께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수익률 리뷰를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앞서서도 전문가님과 언급을 같이 했었는데 어제 승부 종목으로 주셨었던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승 함께 나와주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회를 안겨드렸고요. 추가적으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 종목으로도 언급을 해주셨었죠. 10% 넘게 대략 18%에서 20%가량의 수익률을 좀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요즘에 아주 자신감도 좋아지시고 또 많은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세요. 저희 방송에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단에 소통방 입장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입장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자세히 나눠보세요. 저도 이제 들어와서 몰래 보고 있는데 소통 잘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면 또 전문가님 바로 답변을 또 해주십니다. 상황이 이제 된다면은 그래서 같이 시장을 좀 견뎌내가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같이 수익을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공개 종목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개 종목도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개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또 신재생 쪽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렇죠. 거의 맞습니다. 거의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자,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라는 4%, 4.5% 오르고 4%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네. 있는 모습이네요. 제가 좀 당일에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좀 가져오고 있어요. SK 이터닉스도 오늘 4% 그렇습니다. 좀 좋은 어제 주셨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더 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OCI 홀딩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많이 나오는 좀 종목이기도 하고요. 태양광 산업이죠. 그 부분에서 핵심 소재인 어떤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전문 지주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죠. 신재생 에너지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까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푸시해주는 산업이죠. OCI 홀딩스는 미국의 공급망을 좀 중심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좀 중요한 게 비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현재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OCI 홀딩스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요, 지금 북미 시장까지도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의 이 소재가요,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태양광도 그렇지만 현재 풍력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충분히 좋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고요. ESS 같은 전지까지도 함께 좀 미국의 ESS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또 있죠. 프로젝트 같은 모멘텀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OCI 홀딩스 좀 사업적으로도 좀 광범위하게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핵심 소재를 다루는 OCI 홀딩스 충분히 좋은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딱 보시자마자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붙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아 올렸느냐 주저앉았느냐거든요. 근데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보이죠. 보이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고 나서 지금
반등 시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죠? 똑같이 흘러가다가 이전과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최고점까지 찍는 모습 보여주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 정도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이동할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낮은 기본이죠. 낮은 지점에서 구매를 하고 높은 지점에서 판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갑니다. 앞쪽에 좀 차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거래량이 붙을 때 이런 좀 상승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거래량인데 거래 대금도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이 종목을 상승하는 신뢰도를 상당히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 매수가 27만 7,5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33만 5천 원, 손절가 25만 원입니다. 네, OCI 홀딩스 전문가님께서 지금 공개 종목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시장 상황에 맞게끔 또 전략점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 전략들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정보방 지금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함께 짚어드렸지만 정보방에서는 보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궁금해지는 게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건데 지금 공략을 해도 투자자분들이 부담스럽진 않은 자리일 걸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제가 제시드리는 이제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그 이상을 좀 넘었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넘어버려가지고. 그렇죠. 넘어버린 경우에는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전략이. 식으로 좀 대응을 네. 하는지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차트 분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회는 잡아야 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매수가가 살짝 넘어가 버려서 이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함께 여쭤봤고요. 하단에 정보방 입장 방법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안 남아서 저희가 이 승부 종목, 그 히든 종목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힌트 너무 안 주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그 차트상 보니까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거래량도 오른 것 같고 상승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건데요? 전선주입니다. 전선주. 네. 전선주고 거래량 받쳐준다는 거 꼭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도 방 함께 하시면 제가 좋은 정보들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전문가님. 너무 이렇게 들어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무 그 정보도 너무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거래량이 충분하다라는 네. 점을 좀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이제 유도를 해서 어떤 건지 좀 알아내려고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자꾸 이제 말씀을 아끼시는 걸 보니까 이 종목이 정말 아까우신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께 이 히든 종목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습니다. 코스피가 상승이 6%까지 나오면서 상승폭 확대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발빠른 대응한다면 시장의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전문가님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소통 방법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10시의 승부사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